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정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윤칼세를 도와주십시오. 윤창중 칼럼집 6권을 50% 세일가로 판매합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1월 1일 올해 1월 1일 윤칼세 TV를 다시 시작한 지 지금 4번째 방송입니다. 혹시 1, 2, 3 사흘 동안에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국민 깐족. 네, 국민 깐족. 무슨 말 아시죠? 깐족거리다. 국민 깐족 박범계를 꼭 법무장관 시켜야 할 5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문재인 씨가 국민염장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 씨를 내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 헐,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박범계는 그 잘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겁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미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작살내지 않고 끼리끼리 봐준다는 불사원칙을 따르기 할 것이고, 설령 반대하는 신용을 한다 해도 문재인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거룩한 일국의 법무장관이 될 것이 뻔하지만, 어쨌든 박범계가 법무장관이 되면 이 나라 정치사에서 추미애 뺨치는 교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박범계 씨는 반드시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야 한다. 두고 보세요. 제가 내기합니다.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런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마 조국 수준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제2의 조국이 될 것이다. 네. 따라서 반드시 박범계 씨가 법무장관이 돼서 이 나라 헌법과 법이라는 것이 문재인 씨와 그 세력 일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범계 씨가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는 아주 많아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시간상 제가 5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박범계 씨가 법무장관이 되면 심한 표현으로 싸가지 없는 입 때문에 대한민국 의사와 약사들이 넘쳐나는 기저질환 환자들 덕분에 큰돈 벌게 될 겁니다. 네.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환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박범계 씨는 국민 염장 지르는 데에는 달인의 경지에 이미 올라있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수 나훈아 씨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별로 저는 나훈아라는 가수가 그렇게 썩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남진 취향이에요. 저는 남진의 빈잔, 그 노래 아시죠? 빈잔이라는 노래를 18번으로 할 정도로. 자기는 나훈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작년 추석 때 가수 나훈아 선생이 KBS에 나와가지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노래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바로 그 다음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훈아 그 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나훈아가 제 취향이 아닙니다. 샤. 저는 나훈아 씨보다 남진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야, 저렇게 뒤집어 말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야, 한 수 또 배운다. 대한민국 좌파란 인간들이 저렇게 본 말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상대방이 할 말을 없게 만드는구나. 참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훈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훈아보다 남진을 좋아한다. 한마디로 압권이야, 압권. 네? 지금 그런 박범계가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추미애를 뺨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추미애의 그 오만방자한 아나무인의 그 추미애 정말 국민 밉상 추미애 플러스 조국을 합친 사람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사건만 발생하면 모든 이슈에 끼어들어가지고 깐족거리는 이 국민 깐족의 거성 중 한 명이 박범계죠. 이 2021년 1월 대표적 국민 깐족의 거성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근데 유시민보다 박범계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 이 말투 또는 이 얼굴 표정에 있어서는 유시민보다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록을 모아놓으면 완전 유시민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나훈아 선생이 완전히 이제 문재인의 그 뺨을 때리니까 바로 다음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나훈아 씨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남진을 좋아해요. 유시민 씨, 뭐 수많은 어록 제조기죠. 요설가. 네, 이분이 대한민국의 그 기저질환 환자가 늘어나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그 누굽니까? 최대집 그 회장이 이 양반한테 감사해 줘야 돼요. 정경심이가 동양대까지 내려가서 그 컴퓨터 들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고 검찰의 조국 수사 부분은 위헌적 구태타다. 정말 불멸의 촌철살인. 네, 요설을 떠올리게 하죠. 자, 나는 나훈아보다 남진을 좋아한다. 그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깐족의 거성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같은 낙검수들 말할 거 없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최강욱이라는 사람,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 이분은 지금 회개해가지고 다시 뭐 또 완전히 이 양반은 내가 볼 때 요즘 극우더만 극우. 그 서민이라는 사람은 윤창중 엄청나게 조진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요즘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건 극우더만 보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그 김진애 씨라는 분. 네? 그리고 송영길, 김두관, 설훈. 이야, 이렇게 억지 부려야 언론이 써줄 거 아니야? 서로 경쟁하는 인간들. 그 중에서 한 명 박범계를 뽑아다가 지금 뭐냐? 법무장관 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박범계라는 사람은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판사 출신이라기보다는 감옥에서 아무 얘기나 짓거리면서
또 지가 또 지가 웃어가지고 또 낄낄대면서 그 둘러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잡범이라 봐. 잡범. 네, 법무장관이 될 만한 이른바 신원서판을 과연 갖췄느냐. 네, 참 문재인 정권의 그 권력자들한테 정말 아쉬운 것은 신원서판이 안 돼. 신원서판이.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장관처럼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청와대 대변인 같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그저 궁상에, 네, 그냥 뭐 눈치나 보고 한마디로 잡범 같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 죄송합니다. 이 생긴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원서판이라는 게 있어. 신원서판. 그것은 인사에 있어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신언서판. 네. 박범계 씨는 최소한의 지적 도덕적 기준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권력 나부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문재인 씨가 유시민을 다음번 국무총리로 시킬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가야만 이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 유시민 국무총리 두고 보십시오. 절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범계가 법무장관이 돼야 할 두 번째 이유, 표변의 달인이죠. 저러 정도로 표변의 달인이어야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법무장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2013년 박근혜 정권 때에 국정원 이 댓글 수사 외압을 윤석민 총장이 폭로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범계 아웁니다. 박범계, 박자 빼고 박씨 빼고 범계 아웁니다라고 정말 다정하고도 다정하게 칭하면서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역성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씨가 고시가 늦게 돼가지고 박범계하고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형이라 부르면서 범계 아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이제 탄압받는 검사로서 잘 나가니까 뜨니까 거기에 붙어먹기 위해서 말이죠. 그랬던 그가 지난번 국감장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뭐 형 이런 말 빼고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라고 치받으면서, 그런데 윤석열이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쳐다보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들대세던데요. 그랬더니 박범계가 뭐라 했습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이런 호통을 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구나. 네. 그런데 윤석열의 즉답이 순발력이 있더군요. 순발력뿐만 아니라 그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 윤석열 씨예요. 파평윤 씨. 성깔 대단하죠.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박범계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순발력 있게 한다는 것은, 이건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싸움꾼 아니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이러면서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고 뭐 정의로운 검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보고 똑바로 앉으라는 게 무슨 소리냐 말이지. 참. 박범계 이런 표변의 달인이 판사 시절 죽이고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던 그 판사 시절,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 문재인 씨 밑에서 법무비서관 할 때 완장 채워주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얼마나 악랄하게 조조되는 인물형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똑바로 앉으라는, 윤석열을 향해서 똑바로 앉아라 이거야. 지금 당신과 나하고는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야. 나는 아무라도 조조될 수 있는 여권, 여당의 내가 실세 국회의원인데 내 앞에서 똑바로 안 하고 무슨 말 대답을 해? 이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완장 채워지면 얼마나 악랄하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딱 봐가지고 힘을 잽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나보다 하나라도 만약에 힘이 약한 사람 같으면 사정없이 조조되는 그런 인간 스타일. 이 사람이 오늘 무슨 뭐 사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 장관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받는 순간 이런 인간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쥐잡듯 할 거예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호령할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다, 법무 대신이다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이 꼭 돼야 됩니다. 아마 윤석열 씨는 사람을 쥐잡듯 잡는 그런 돌변의 모욕에 아마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면서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요? 이명박 정권 때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 고려대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나갔는데 그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제자였던 당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한테 수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길래 답변을 했더니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 출신 자기 은사한테, 그 은사가 이제 통일부 장관인데 같은 이제 여당이었죠. 당시 새누리당인데 그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그 그것까지만 얘기해, 정모 의원인데, 여자분인데, 그 정모 의원이 자기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하더라는 거죠. 이 양반이 피를 토하면서 나한테 정말 울분을 감추지 못하던 모습, 그게 바로 이거죠. 평소에 형령 불렀는데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네. 자, 세 번째. 깜짝 놀랐어요. 박범계 씨는 지금 좌파 아닙니까? 근데 7살의 나이에 충북 영동에 2만 제곱미터 6,424평의 임야를 7살의 나이에 취득했다는 거죠. 자,
7살의 나이에 6,424평의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평생 나는 좌파야. 나는 평생 좌파. 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임할 때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켰다가 그 땅을 2012년 대전에서 출마하고서 3번 내리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그걸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뺐냐고 물어보니까 압권입니다. 박범계의 변명 아닌 변명. 선산이라고 해서 선산이라서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 진짜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여러분, 선산을 왜 형제간의 공동 명의로 해본 분들 계시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토지세 내라고 그 세무서에서, 그 선산이 있는 세무서에서 날아옵니다. 통보장이. 근데 나는 몰랐다? 그것도 무슨 뭐 200평도 아니고 60평도 아니고 600평도 아니고 6,428평의 그 임야를 몰랐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법을 지키세요라고 말해야 될 법무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을 나는 한다고 봐요. 아, 저런 인간도 법무장관이 되는구나. 이건 뭐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겪어봐야만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박범계라는 사람이 이런 구설수 있었죠. 요새 왜 그 김소연 변호사라고 달림은 영창으로 라는 그 현수막을 작년 그 추석 때에 그 지구당 그 지역구에다가 걸어 놨었죠. 저는 그걸 보고서 이야, 정말 기발하구나, 기발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종인 씨가 이 뭡니까? 당협위원장을 박탈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대깨문들이 완전 들고 일하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당협위원장에. 이게 뭐냐? 우리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대다. 이게 그대로 그냥 말해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김소연 변호사가 국민의힘에까지 왜 오게 됐느냐? 그 박범계 그 지역구에서 박범계를 통해서 대전시의회 공천을 받은 거죠. 근데 공천을 받을 때 박범계 씨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공천 대가를 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가 성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게 준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그냥 줍니다. 근데 이게 뭐냐 말이야 라고 막 해서 막 난리를 대들고 난리를 치고 박범계한테 막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박범계가 고소까지 했어. 고소까지. 자, 박범계가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 4번째 이유는 다주택 보유자는 범죄자로 취급받게 되는 세상. 지금 뭐 집이 2채다. 완전 범죄자야, 범죄자. 그런 세상에서 재산 관리는 이런 미꾸라지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완전 미꾸라지식 재산 관리 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박범계를 보니까 대전에 집이 있고 대구에 그 김광석, 가수 김광석 길이라고 있거든요. 그 김광석 길 근처에 금싸라기 땅인 그 거기에 14억짜리 뭐가 있느냐? 주택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경남 밀양에도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신의 그 부인 주아무개 씨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박범계의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또는 증여를 받은 거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팔겠다는 거야. 아주 기민하게 나와가지고 나 이거 팔겠습니다. 1인 1가구 이 제도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14억짜리 대구 중구에 있는 그 뭡니까 주택 상가를 7억에 팔았어요. 누구한테? 자기 부인의 오빠, 그러니까 자기 처남한테 팔았어. 처남한테. 그리고 밀양에 있는 그 건물은 처남의 자식,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 자기의 조카로 보이는 또 다른 주씨 2명에게 증여를 했어요. 조카한테 증여를 해서 조카를. 참, 이게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사까지 했다는 사람의 도덕적, 정신적 수준입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연기하는 자들에게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자, 박범계가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 5번째 이유는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제물이 되고도 남을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씨가 전주지법 판사 시절인 1999년 2월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그 악명 높았던 전북 완주군 3례급 나라 슈퍼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른바 3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박범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3례 3인조라고 엮어가지고 재판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감옥에 처박은 게 누구냐? 바로 그 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죄가 됐어요. 네? 이건 뭐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이죠. 근데 박범계는 이 사건을 어떻게 미화시켰느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판사가 주심이 있고 배심 둘이 있어가지고 3명이 토론 없이 결론을 3명인데도 불구하고 토론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배심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주심 판사가 또 권위적이면 배심 판사가 무슨 다른 소리를 해도 자기 그냥 성깔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50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판검사들이 뭐 사과하고 이런 건 없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과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고 판사 출신이냐. 이렇게 미화를 했어요. 이렇게 미화를 한 것이 흔적들이 쭉 지금 인터넷 기사에 남아있어요. 이런 자가 일국의 법무장관으로 들어가 검찰 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조국과 추미애의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 집권의 야심에만 매달려서 앞뒤조차 구분 못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사의 깡패.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짐을 뱉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박범계는
역사의 깡패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위로를 위해 지어낸 헌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윤카세 TV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중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